이민수 씨는 37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 혜진 씨와 7살 아들 민준이와 함께 서울의 오래된 빌라에서 전세로 살았습니다. 아이가 뛰어놀기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었죠. 세 식구는 늘 답답함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집을 꼭 갖고 싶어. 그의 꿈은 아내와 아들을 넓은 방이 있는 집에 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의 점심시간 대화에서 남양주 부동산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지하철 연장되고 신도시라 앞으로 오를 거라는 얘기가 있어. 내가 아는 지인은 이미 투자해서 1억 넘게 벌었대. 당시에는 지금 안 사면 한순간에 거지된다는 이야기가 떠돌 정도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며 투자 기회를 노렸습니다. 남양주 중에서도 다산이나 별내 쪽의 아파트는 신축인데도 서울의 절반 가격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우리 가족은 영영 서울 근처 집은 못 구할 거야. 아내 혜진 씨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여보, 대출 갚다가 허리 휘어 그냥 가진 돈으로 전세 살자. 그들에겐 전세 보증금 2억과 저축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연일 부동산 폭등 소식이 나오고 주변에서 반년 만에 얼마를 벌었다며 부추겼죠. 혜진 씨도 점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 받지 말고 갭 투자를 하자. 전세 끼고 사뒀다가 오르면 팔고 갈아타자. 부부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저축한 돈, 부모님께 빌린 돈을 합쳐 총 2억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목표는 갭 투자였죠. 남양주 별내지구의 2015년식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역과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준신축이고 단지 규모도 커서 좋아 보였죠. 매매가 7억 5천만 원, 전세금 5억을 끼고 갭 2억 5천만 원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이 집이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 사자. 아내 혜진 씨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새로운 미래를 꿈꿨죠. 2022년 초 계약 1년도 안 돼서 아파트 호가가 9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벌써 2억 번 거 맞지? 대박이야. 부부는 매일 호가창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부동산 실장은 전화로 별내지구는 개발 호재가 많아서 11억까지 갈 겁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혜진 씨는 벌써 새집 꾸미는 상상을 했습니다. 민준이 방엔 책상을 크게 놓고 거실엔 큰 소파를 두자. 부부는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민준이의 좋은 학교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월세집으로 옮겼지만 갭 투자로 사둔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이 터지면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거죠. 별내지구의 아파트 거래는 뚝 끊겼고 호가는 점점 내려갔습니다. 민수 씨의 아파트는 6억, 심지어 5억 4천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7억 5천에 매수한 집이 2억 1천만 원 손실을 안겼습니다. 민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될 리 없잖아. 부동산 앱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상가상 2023년 초 전세입자가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연락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합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새 전세 시세는 4억 1천만 원. 기존 전세금 5억을 돌려주려면 9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민수 씨와 혜진 씨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우리 돈 없어. 혜진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수 씨는 은행을 뛰어다녔습니다. 보증금 반환 대출로 5천만 원을 빌리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2천만 원, 나머지 2천만 원은 가족들에게 손을 벌려 겨우 새 전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밤마다 부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좀 더 알아보고 신중했어야 했어. 민수 씨는 자책했습니다. 2025년 6월 별내의 아파트 가격은 소폭 회복해 5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억 7천만 원 손실 중입니다. 갭이 적다고 덜컥 계약한 게 잘못이었어. 부부는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아파트를 갭 투자했던 부부의 실제 사례였는데요. 이 사례 말고도 남양주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남양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상승장에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몰려들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서울 못지않게 비싼 집들이 거래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마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들 기회를 놓칠까봐 급하게 거래에 나섰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점에서 지금 아니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그리고 토지 매물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의 열기와 기대감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남양주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상승세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차갑게 식었고 집값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동부센트레빌입니다. 2006년식 1220세대 최고 20층입니다. 경의중앙선 덕소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덕소 3폐 IC가 가깝고 한강변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84타입이 21년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5억 4천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84타입의 2019년 말 거래 가격은 3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5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10월 덕소 동부 센트레빌 104동 17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9억 2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7층 매물이 5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과 동일층 매물인데도 3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매물은 거래가 취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거래가 취소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등기 이전까지 되진 않았네요. 이후 11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걸 보면 현재 중층 시세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저층이 아닌데도 9억 2천만 원 대비 3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입니다. 앞서 살펴본 덕소 매물만큼 하락폭이 큰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1261세대로 신도시 신축 단지인 만큼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다산 중심 상권 접근성이 좋고 강변북로가 가까워서 서울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왕숙천과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22년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7407동 30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11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소유자 현황을 보면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2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게 맞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407동 30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22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해당 동에서 가장 탑층 매물인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이 탑층 매물이기 때문에 일반 매물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고층 매물과 저층 매물은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탑층 매물은 저층 중층 매물에 비해 거래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가 매물이 탑층 매물이긴 하지만 22층이면 고층에 해당하는데도 고점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탑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11억입니다. 그리고 84타입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탑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3억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럼 이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59타입 최고 경쟁률 8대1을 기록했던 남양주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6억 6천만 원으로 주변 단지들 대비 비싸게 분양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908세대의 이 아파트에는 지금 분양권 매물이 꽤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높게 나와 있는 매물이 대부분인데요. 비인기 매물 중에는 분양가 그대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84타입 기준 프리미엄이 5천만 원까지 높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다산이나 별내지구만큼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한강변에 역을 끼고 있으면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에는 분양권 매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 매물은 거의 없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신축 분양 아파트가 적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남양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미분양 매물이 감소하더니 22년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3년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남양주에서는 2021년, 2022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치만 23년부터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고 향후 몇 년간은 공급이 적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급이 적은 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더딘 편이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분양권 시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주의 전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는 양호합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증가폭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남양주 부동산은 과거의 급등기를 지나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저점을 다지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의 공실, 교통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